안녕하세요. 꿈꾸는 편집장 박범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이거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간섭을 안 해야 된다, 상대방의 고유함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을 훈련받아 왔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시죠. 혹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나를 훈육하셨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가수가 되고 싶다. 부모님이 야, 그거 TV에 나오고 돈 잘 벌고 예쁘고 좋아 보이지? 그러면 안 돼. 공부해. 이런 식인 거죠. 자신의 고유함을 인정받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상대방의 고유함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뭔가 어려운 것들이 남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남편이 자기는 평생 양말을 벗으면 뒤집힌 채로 세탁통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아니 당신은 뭐 양말을 이렇게 벗어? 빨래하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뒤집어가지고 넣어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빨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 일이 더 편하니까. 그리고 빨래를 뒤집을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나는 평생 그렇게 해왔다. 우리 엄마는 아무 말 안 하고 빨래 그냥 잘 하셨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아내 입장에서도 빨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남편이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그게 남편이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편하니까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양말 빨래 사례 조금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공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양쪽에서 다. 그런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아내가 했던 얘기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빨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일하는 나를 무시하려고 한 거야. 이런 식의 상대방에 대한 판단과 그렇게 하지 마 라는 충고가 들어있는 거죠.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정혜생 교수님의 충조, 평판, 하지 말라는 네 가지를 두 가지의 콤보예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그 결과로 충고를 하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 뿐인데 라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뭐 평생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불편 없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을 또 공격하게 됩니다. 굳이 따지면 이때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은 아내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내가 몇 번을 참다가 남편이 뒤집어 벗어놓은 양말을 보고 참다가 상대방을 공격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상대방의 얘기예요. 너의 그 습관은 잘못됐어, 고쳐야 돼 라고 상대방 얘기를 한 거예요. 상대방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내가 빨래할 때마다 이거 뒤집느라고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달라요. 첫 번째 경우에는 남편은 일단은 나를 공격해? 나를 방어하려고 하게 됩니다. 최선의 방어는 뭔가요? 공격이죠. 아내한테 당신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양말 가지고 그래? 그거 좀 그렇게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게 돼요. 이게 싸움이 커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아내가 아유 내가 빨래할 때마다 당신 양말 뒤집느라고 귀찮아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첫 번째 나의 얘기예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평가를. 근데 이 이야기도 뉘앙스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아이고 내가 이거 시집 잘못 와가지고 남편 양말이나 뒤집고 앉았네. 이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남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느낌이 들고 당신한테 어떤 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둘 다 내 얘기입니다. 이게 뒤집는 게 나는 힘들어, 싫어. 솔직히 당신이 이건 건 벗으면서 좀 뒤집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I want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과 뭐가 다르냐면 you should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당신은 이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I want 라고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뉘앙스로 당신이 이래야 돼, 당신이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분명히 내가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준다 라고 화를 내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you should 라고 얘기했을 때는 남편 입장에서 그래?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이 나를 지적했으니까 내가 저걸 따라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난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I want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기쁘게 해줄 수 있겠구나가 돼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워갈 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 기뻐하고 사랑을 확인하지 않았었나요? 바로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얘기할 때는 또 어떤 전제가 있냐면 상대방이 즉각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아유 난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꼭 해줘야 돼?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래도 상관없는 겁니다. 해주면 고마운 거고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겁니다. 이거는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집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 당신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을 반드시 고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상대방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어떤 이유로 아내가 정말 나를 고치려는 그런 어떤 의도 없이 편하게 당신이 양말을 좀 뒤집어 넣어주면 정말 좋겠어 10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남편은 못 고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렇다면 남편이 당신이 이거를 10년 동안 얘기했는데 내가 못 고치네 미안해 라고라도 할 겁니다. 적어도 그것 때문에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어요. 양말을 뒤집는 비용은 관계가 깨진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이유는 이 양말을 뒤집을 때마다 이놈의 남편이 나를 뭘로 보길래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는가라는 억울한 감정 때문에 힘든 거지, 실제로 양말을 뒤집는 일 자체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닙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반대로 남편분도 무언가 내가 아내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는데 아내가 어떠한 이유로든 심지어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해주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저게 편한가 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같이 살고 공간에서 부딪히고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저 사람은 여전히 나의 고유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인정해주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것이 쌓이면 사랑은 자라납니다. 제가 어려운 솔루션을 오늘 제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대부분 그 경험은 가족에게서 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참견하려는 태도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른 가족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좀 어떤 말로 부르냐면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봤던 교과서나 어떠한 강연에서도 존중은 이런 것이다. 존중을 하려면 이래야 돼. 이렇게 하는데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래서 존중을 함으로써 관계를 키워나갈 수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배우느냐 하면 흔히 얘기하는 가정교육입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대했느냐, 가족끼리 어떻게 서로의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몸으로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쉽게 고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왔다면 왜 우리 가족에게는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 서로 존중하지 않았을까? 서로 참견했을까? 이 문화가 온 뿌리, 가족,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